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4일이고요. 네,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해피님, 수선아님, 아마요님, 신창부자님, 돌쇠님, 주꿈 SY님, 옥구현아님, 방아치님, 천지님, 졸졸졸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는 또 많이 오셨네요. 형준님, 해피정님, 찬찬찬이님, 대제비제이님, 바라기님, 김건우님, 긍정의 힘님, 김현근님, 어서오시고요. 가을님, 짱순이님, 김베드로님, 어서오세요. 김혜자님, 언제나 플러스님, 원태훈님, 류동진님, 바다님도 어서오세요. 유영일님, 어서오시고요. JBS9895님, 미소돔님, 김이렴님, 김은실님, 김연호님, 시몬스님, 이경춘님, 부자 이글루님, 꿀벌오소리님, 데이지님, 상상 이상으로님, 안미선님, 동신님, 어서오세요. 부자 오빠님도 반갑습니다. 상시프로님 어서 오시고요. 전미정님, 바송송 양봉탕님, 파랑새님, 풍림부자님, 황인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한송이님, 동피랑님, 안동부자님, 행복한 부자님,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주식부자 해와 달님, 네, 양봉업자 팜스통님, 로사님, 부자 마덜님, 밤토리님, 배제트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어디까지 하다 말해서 둥천사님, 그리고 김희영님, 또 김재남님 어서 오세요. 밝은 미래님, 백만부자님, 은숙이님, 진도리님, 도채호님, 박혜성님, 오노노님, 드리맨 해피님, 네, 최규진님 유튜브만 얼굴 나옵니다. 네, 88은 카메라가 지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단풍이님 어서 오시고요. 마이유님, 이순신님, 밝은 미래님,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희아빠님, 평범하게님, 도도왕비님, 늘 처음처럼님, 활긴참 부자님, 노훈대더, 노후준비님, 늘 처음처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죠. 야, 출석만 엄청 오래 불렀어요. 네. 자, 잘하셨어요. 네. 근데 뭐, 유튜브로 보시나, 뭐, 88로 보시나, 네. 물론 이제, 잘생긴 얼굴이 있으니까 더 즐겁긴 하겠지만, 네. 특별한 차이는 없겠죠. 오이님도 어서오세요. 카메라 찍혔어요. 바르기님은, 어떻게 됐다고? 240%짜리가 중간에 털렸어요? 그거가 말이죠. 네. 그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 240%짜리 두 종목을 60% 본전에 매도, 하나는 60% 수익했네요. 네. 20%짜리를 근데 왜 수익이 난 종목은 수익이 많이 나왔는데 왜 안 팔고 계기셨을까요? 네. 왜 안 팔고 내려갈 때까지 놔뒀을까? 그것도 조금 그래요. 그죠?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적당한 시점에서는 팔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뭘 팔았어요? 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아니 배당도 많이 주고 은행주인데 네, 계속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배당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셨겠지만 네. 지금 이 기업은행은 파는 게 유리하냐, 사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홀딩하는 게 유리하냐 이 세 가지 중에서는요. 일단 사는 건 아니겠죠? 네, 사는 건 안 되고 계속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팔아먹느냐 둘 중에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재로서는요.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여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밑에서 샀기 때문에 일단은 10% 이상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죠. 네. 많이 나왔을 때는 20%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됐어요. 10% 이상 수익이 나왔어. 근데 이 종목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뭘까요? 배당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 10%. 사실 10%가 채 안 되긴 하는데 10%를 이제 예상합니다. 네, 10%를 예상하고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한 7에서 8%밖에 안 될 겁니다. 네. 10%대에서 일단은 수익을 실현을 했어. 자, 그러면 이게 왜 유리하냐? 우리가 만약에 배당을 받는다 칩시다. 네, 배당을 받아요. 배당을 받으면 10% 배당이 다 나에게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10,000원에 샀으면 1,000원 배당이 다 나에게 들어오느냐? 아니겠죠. 뭐가 있어요? 세금이 15.6%가 빠집니다. 배당세예요. 15.6%가 빠져요. 요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뭐가 있죠? 배당락이 있어요.
배당락은 되게 무서워요. 얘는 10% 배당밖에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막 15%, 20%씩 막 빠져버립니다. 이게 뭐 내려갈 때 보면은요, 기본 10%예요. 네. 이게 뭐 쭉쭉 떨어지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나지 않죠? 배당락은. 뭐 지금까지도 이제 배당락 때문에 아직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배당락이 떨어지면은 뭐 15%, 뭐 많이 떨어지면 한 20%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얘가 10,000원대까지 주가가 만약에 여기 내려온다 이거야. 아니 만약 그거까지 안 내려온다 해도 상관없어. 요 정도에서 멈춘다 이거예요. 요 정도 멈췄을 때 내가 지금 10% 수익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왜 유리하냐면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게 만약에 1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샀는데 원래는 이제 이 정도 수익이었는데 이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 그러니까 10% 수익이 아니라 한 6에서 7% 정도 수익으로 바뀌었어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배당락을 얻어맞는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수익 났던 종목이 마이너스로 일단 바뀌겠죠. 그 다음에 배당금이 10% 나올 줄 알았는데 세금 떼고 나니까 그것도 10%가 아니라 네. 몇 프로 나요? 한 7.5%? 이 정도 받는다 얘기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느냐면 파는 거죠. 10%니까 파는 거예요. 네. 팔아서 어떻게 하느냐? 뭐 지가 여기서 뭘 하든지 간에 일단 배당락을 쳐맞을 거 아닙니까? 배당을 쳐맞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애들은 배당락 이후에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매수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세금도 안 내고 수익도 다 챙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10% 수익률을 챙겼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배당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세금도 한 푼도 안 내요. 네. 세금도 한 푼도 안 냅니다. 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몰고 가겠다. 나는 그냥 계속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때 더 사면 돼요. 뭐 배당도 받고 떨어지면 어차피 회복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금리 인하 시기 시점에서 은행주들이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상황을 보면서 크게 떨어졌을 때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KB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안 팔아도 됩니다. 이거는 왜요? 똑같은 은행주인데 얘는 분기배당이잖아요. 네. 얘는 분기배당이기 때문에 분기배당 시점에서는 배당락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4분기에 배당을 가장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당락을 나눠서 진행하는 이런 포인트에서는 대체적으로 배당락 걱정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3월 배당 전에 한 번 더 오를 수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배당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리를 과연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여기 이 위치를 다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꺾이는 상태가 됐을 때 만약에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3월달에 다시 올라간다. 좋아요. 요 정도까지 왔어. 그 배당 받고 다시 꾹 떨어졌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요거는 뭐 그냥 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진행하시든지 간에 그거는 자유이긴 한데 뭐 전략은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더 모으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뭔가 조금 전략적으로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배당 받은 셈 치고 네 떨어졌을 때 다시 사면 그만큼 꽁으로 먹을 수 있겠죠. 또는 이 배당금 만약에 내가 배당금을 10% 받기로 생각했는데 배당락이 한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플러스 5% 이득이에요. 10% 받을 거를 15% 빠진 상태에서 샀으니까 5% 이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적의 계산법 어떻게 나오냐고요? 네. 왜냐면 주가는 배당락으로 떨어진 주가는 시간을 두고 결과적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10%가 아니라 이것도 중간에 받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이런 데 사봤어요? 이런 데 만약에 이때부터 샀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샀다. 9,600원, 9,700원 샀다. 그러면 이게 10% 수익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배당주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지난 특강을 들었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더 좋았긴 하겠지만 네, 안 들으셔도 상관없죠. 네,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게 더 이득인가?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나에게 더 이득인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한 이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계속 올라가면 살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왜? 나에게 유리한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나에게 유리한 위치. 나에게 유리한 위치가 여기 79,000원이 아니었을 거란 얘기죠. 나에게 유리한 위치는 지금 75,000원 아래쪽. 뭐 조금 더 욕심낸다면 73,000원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 지가 지수는 2,500을 다시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가 조정받으려면 75,0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면 되는 얘기죠. 나에게 유리한 위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어디까지 빠지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변수는 많아요. 네, 지금은 기술주 쪽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나타나고 또 뭐 이란에 뭐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정유주들 섹터 막 올라간다. 오늘 뭐 흥구석유 뭐 이런 애들 갑자기 상한가 치고 막 난리가 났죠. 유가도 올라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 얼마에 사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면 안 되죠. 75,000원 살 수 있을지 73,000원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나쁜 질문이에요. 이거 지금 살까요? 네. 아니면은 이거 뭐 어디까지 조정받을까요?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게 가장 나쁜 질문이야. 왜냐면 나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 예상이 빗나갔어. 73,000원까지 많이 빠졌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아이씨 75,000원에 사라고 샀는데 열받네? 그러면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조정을 기다렸죠.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당장 사버릴 거야. 네.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조정이 막상 들어오니까 어씨 뭐 이 생각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내가 조정만 들어와 봐. 당장 살 거야. 그랬는데 조정이 들어오니까 지금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진 거야. 큰일 났다. 지금 뭐 미국장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도 꺾이는 거 아닐까요? 2,500 깨지는 거 아닐까요? 또다시 비관론이 생겨나죠. 그럼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도 무서워. 떨어질 때 사는 것도 무서워. 그러면은 매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준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어야지 돼요. 떨어지면 좀 어때? 더 사면 되지? 라는 생각하시면 되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현재 위치에서 내가 수익을 5%, 10%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얼만큼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보셔야 되거든요. 얘가 도대체 얼마만큼 오를 것인가? 그죠?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야기해드렸던 부분들을만 간다면 13만원에서 14만원 가야 됩니다. 증권사에서 전망치가 나왔는데 되게 재미있는 전망. 이게 제가 시황에서 설명드렸었죠. 증권사에서 어떤 전망을 했느냐. 코스피 지수 밴드가 2800포인트에 머무를 것이다. 못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반도체가 주도주가 돼가지고 쭉쭉 올라갈 거라면 2800포인트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지수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가 못 올라간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지수는 더 올라갈 거예요. 지수는 3000포인트 갈 거예요. 4000포인트 갈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안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기업에 대한 내용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시장의 미래가 다 보여요. 그죠? 그 밑으로 떨어져 있는 지금 뭐 중소형 부품주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몰라요. 그죠? 왜냐면 걔네들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업황이 좋으면 다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나지만 시장에 따라서 걔네들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걔네가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거나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셔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요. 시장이 올라갔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에 되면은 이제 지수가 얼만큼 빠질 것이다. 또 시장이 나빠질 것이다. 조정이 나오면 이제 또 어디까지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가 떨어지는 것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보면은 또 악재 막 나오죠. 기술주들 뭐 좀 떨어진다. 뭐 애플 아이폰 판매가 잘 안 되네. 뭐 그런 얘기 뭐 테슬라가 뭐 BYD한테 잡혔네. 뭐 걔네들 입장에서는요. 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스닥 봐보세요. 주가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거 너무 올라가는 거잖아요. 신고가가 나와버렸는데 너 올라가도 괜찮아. 이 정도 떨어지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얘는 나스닥은 어디까지 빠져도 돼요? 여기까지 14,000까지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됐을 때 한 2%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칩시다. 2%. 마이너스 2%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기서 돌려서 나갈지, 지난번처럼 돌려서 나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들어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저까지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시장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생각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무슨 생각했어요? 우리는 조정이 들어옵니다. 조정이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조정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무서워서 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잡아보자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삼성전자가 멀어졌다. 8만에서 멀어진 삼성전자. 이제 또 조정이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또다시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 기회를 놓치게 되죠. 이번이 막차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막차는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지수 포인트가 2700이라는 포인트를 넘어서서 이렇게 찔러 올린 다음에 들어와서 지지선을 만들었다면 여기 라인 때 위쪽에서 지지선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막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막차는 아니겠죠. 왜냐면 여기 저점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기회는 아직 있어요. 그리고 서두르실 이유도 없죠. 왜냐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요. 내가 생각했었던 그 가격, 내가 그동안 사지 못했었던 그 가격에 주식이 온다면 사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요, 내가 뭐 여기서 사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네. 우리는 주식을 언제 사라고 했어요? 항상.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라고 했을 때는 안 사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꼭 살라고 달려들어. 사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겠다고 달려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서 손절을 해. 근데 여기서 또 사야 된다고 그랬죠. 또 사야 된다고. 또 샀으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 건드리지 마시고 조정 충분히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조정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또 생겨요. 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바로 V자 급등 나오는 것도 거의 드뭅니다. 상승 이후에 떨어졌다가요. V자로 바로 띵겨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뭐가 되겠어요? 좀 올라가다 떨어지다 올라가다 떨어지다. 뭘 하기 때문에? 이평선을 모아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이평선을 수렴 구간으로 모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은다고요. 모으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살짝 떨어졌다 올렸다 떨어졌다 올렸다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뭐 다른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과정들로 가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그런 어떤 포지션들에 자꾸 휘둘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가가 나중에 많이 올라가고 나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네가 책임지냐? 아니지, 나도 책임지지 않아요. 주가가 근데 떨어질 확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많이 버는 집안이 돈 때문에 망했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돌아온 써니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어떻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연봉 3천짜리하고 연봉 1억짜리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버는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의 업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등등등을 고려했을 때 얘는 3천만 원이 적당해, 얘는 1억이 적당해라는 가치를 매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 상태가 됐어. 기업이 돈을 잘 버는 상태가 됐어요. 돈을 잘 버는 상태가 됐는데 얘는 계속 밑바닥을 치고 있네. 능력은 되게 좋은데 나는 연봉을 한 10억쯤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회사에 들어가서 1,000만 원짜리 연봉을 1,000만 원, 연봉 1,000만 원 없겠지? 연봉 2,400만 원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 10억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2,400만 원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 이건 뭐예요? 사람으로 치면 바보짓 한다 얘기 나오지만 왜 그러고 있어라는 생각 들죠. 이거는 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저평가가 되는 겁니다. 즉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실적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저평가라고 합니다. 저평가는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맙습니다 하고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 때문에 겁을 먹는지 도대체를 모르겠어요. 시장이 안 좋다. 시장이 뭐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니, 어디에서 악재가 나오는 걸까요? 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거다. 악재가 나와서 이제 망할 것이다. 뭐 경기가 뭉개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국채금리가 조금 올랐어요. 얼마까지 올랐어요? 10년물이 4%까지 올랐습니다. 네. 5% 하던 게 3%대에 빠졌다가 이제 4%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채금리가 4%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잖아요. 좋아졌잖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3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 5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 이거를 뭐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3월에 금리 인하할 겁니다. 뭐 80% 확률입니다. 뭐 90% 확률입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니네가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정황상 금리 인하를 올해 해야 돼요. 금리 인하를 올해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상반기로 들어가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올해 내내 좋다가 내년도 물론 가는 동안에 조정이 좀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계속 좋아지다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 때 꺾일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더 좋은 모습 보이다가 내년도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부터 올라갈 거냐 다음부터 올라갈 거냐에 대한 전망이에요. 즉 3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좋아지는 거고 상반기부터 좋아지는 거고 5월에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주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5월 달부터 좋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오히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나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언제 하겠느냐. 언제 하겠느냐. 언제 할 것 같아요? 송현님은 주식 안 사고 집 사셨어요? 오호 빨리 주식 사요. 집 말고. 요즘에 집 사기 좋은 시기죠? 네, 많이들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옛날 가격으로 많이 회귀해서 좀 싸 보이는 것도 좀 있더라고. 네, 아무튼 새 집 축하합니다. 네, 집들이 하자고요. 가정 방문 한번 합시다. 네, 도대체 말이야. 가정 방문하기 축하드립니다. 근데 집은 사야 돼. 일단 집을 사야 되고, 네, 내가 살 곳이 있으면 안정이 됩니다. 아주 좋죠. 네, 아주 좋아요. 이제 집 사고 이제 주식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모아가지고 이제 건물 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다 그런 과정 거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도 사시고 건물도 사시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 성투사 덕분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투사님을 아세요? 빠밤빠빠. 그거 하라고 했잖아요. 다 잘 되실 겁니다. 올해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장이에요.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셔야지 됩니다.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그 끌어당김이라는 책에 보시면 강렬하게 원하면 나에게 끌려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나는 저 건물을 강렬하게 원해. 그러면 나한테 끌려온대더라고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집을 사려고 노력을 했어. 그럼 난 그런 법칙에 의해서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고요. 나는 이번 연도에 10억을 모아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쓸 거 다 쓰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10억을 모아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망상이야. 이건 망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지 됩니다. 특히 이런 시기요. 상승장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시기에 주식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 슬로건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떨어지면 더 산다. 떨어지면 더 산다. 그런데 아가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들 팔았죠? 네, 이것도 월급 종목으로 고생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네, 이렇게 단기적 상승을 크게 보였을 때 이럴 땐 팔아먹으면 돼요. 두 번째 정책적인 이슈나 어떤 테마를 통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면 팔아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급등 뭐 이럴 때 뭐 나는 이제 겨우 본전인데요. 그냥 팔아도 돼요. 네.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미국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두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워렌 버핏하고 피터 린치. 이 사람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23%랍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돼요. 근데 이 23%가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매년 20%의 수익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정말 매년 23%의 수익률을 올렸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리먼 사태 때 또는 이번 코로나 때 워렌 버핏이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주식이 더 커져 있어. 자산이 더 늘어나 있어. 이거 왜 그럴까요? 분명히 손실을 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산이 더 커져 있어요. 왜 그랬지? 에이텍도 월급 종목이었죠. 네. 팔았잖아요. 왜 그랬지? 분명히 손실을 보는 시기가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왜 더 커져 있지? 함부로 안 판다는 이야기예요. 함부로 안 판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식을 계속해서 모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려갈 때는 내려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상승장에서 수익이 커집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이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주식이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싼 가격에 더 많이 샀기 때문에. 싼 가격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장에서는요. 이게 손실이 났을 때는 지가 아무리 많이 빠져봤자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경우도 보긴 봤죠. 근데 내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않는 이상은요. 계좌 마이너스 30% 정도 가는 거는 진짜 무서운 장이 왔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계좌 마이너스 30% 정도는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면 이거 겪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2022년도 이때 시작했다 이거 2022년 초반에 계좌 30%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냥 적당하게 대형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적당한 투자를 해나가시면은요. 마이너스 30% 계좌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워낙 지랄 맞은 장이었죠. 여기 꼭대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30%대도 나오죠.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장세에서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30% 나오던 계좌를 지금 어떻게 돌려놓고 있어요?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투자금에 대비해서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가는 것이 레버리지를 걸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회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느껴지셔야지 돼요. 주가가 내려가네? 오, 좋았어. 기다리던 조정이 드디어 오는구나.
나 지금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해야 되거든. 예? 두근반 세근반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사야 되나? 좀 더 떨어지면 사야 되나? 막 이거 막 사긴 사야 되겠는데 막 돈 들고 어쩔 줄 몰라 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떨어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주식을 더 줄여야 되나? 내가 이번에 많이 사놓은 게 떨어졌네. 어떡하지? 더 많이 사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사느냐, 그리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그 포인트를 얼마만큼 잘 분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유지를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지선대 위쪽에서 내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크게 저거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닥이에요. 이런 자리에 사게 되면 대체적으로 손실이 많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실이 많이 난 종목들은요, 고점에서 밀렸을 경우에요. 만약에 저점에서 샀는데도 밀렸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런 자리에 산 거 아니냐 이거지. 삼성전자도 손실이 많이 났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데서 샀기 때문이잖아요. 이격이 벌어졌을 때 샀기 때문이에요. 그럼 2차전지도 지금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장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좋은 거는요, 주식을 계속 모아가실 분들은 배당락이든 주가 하락이든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시면 돼요. 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당 강의 해드렸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거. 네, 배당으로 은퇴하기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쓸 돈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쓸 돈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쓸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유자금이라고 하죠. 여유자금. 지금 여러분이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락 때문에 지금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럼 그 정도까지는 나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종목의 어떤 포인트들을 잘못 짚을 수도 있어요. 나라고 다 수익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 세계 워렌 버핏도 포스코 그때 투자했다가 OCI 이런 거 투자했다가 손실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 누구도 100% 완벽한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기업 분석도 같이 하셔야 돼요. 차트와 기업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월요일날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에코프로 잠깐 보시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성장성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실적이 계속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기업의 실적이 성장한다고 그래도 먹을 게 없잖아. 근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실적이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주가가 올라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있잖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점이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 부분이 눈에 띄어요. 일단은 눈에 띄겠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태형건설 이런 것들도 건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하지 마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워크아웃이 어쩌고저쩌고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 이거에 눈을 뜨는 지금 저거 뭐지 저거? 요즘에 계속 상한가 치는 거 있잖아요. 무상증자 때문에 계속 점상한가 치는 거. 그런 것들 뒤질 때 크게 죽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높게 형성됐을 때는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많이 올라간 주식 그거 안 산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더 먹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어. 근데 여기서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는 건데. 10,000원짜리가 만약에 10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10배 올라온 걸로 보고서 주식을 들어가지만 실제로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갈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소룩스 맞아요. 소룩스. 요건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도 시가총액 660억인데 이전에는 얼마였을까 이거? 지금 이거면 뭐 시총이 한 100억 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주식인데 무상증자 어쩌고저쩌고 무중 때문에 지금 시총이 좀 낮아진 건가? 어쨌든 점상한가를 이렇게 뭐 열심히 쳐대고 있어요. 못 사가지고 안달이겠지. 봐요. 잔량 한번 봐봐요. 잔량 봐봐. 170만 주야. 못 사가지고 안달이야 지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야 저거 대박이다. 또 점상 가면 대박이겠네. 사기만 하면 대박이겠네. 네? 이 생각하겠지만 요거는 거 빠질 때는 어떻게 빠질까요? 옛날에 지금 없어졌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우선주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점점점점 가다가 터질 때는 뒤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일들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냥 그렇구나. 네. 아 좀 올라갔구나. 그랬구나. 오늘 흥구석유가 상한가 갔어. 네. 이거 상한가 갔으면 아 그냥 갔구나. 이 생각하세요 그냥. 응. 태영건설은 나쁜 주식인데 지금 좋은 가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굳이 나는 리스크를 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리스크를 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뭐 이렇게 엄청난 위기가 있다거나 또는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안 가고 못 가고의 차이는요. 그냥 수급이 몰리고 안 몰리고의 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총이 크냐 안 크냐의 차이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뭔가 조그만 재료가 있으면 그냥 시총 작은 것들은 자금 조금만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상이에요. 만약에 1000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유통 주식이 지금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거 뭐 한 50% 해가지고 50% 정도가 유통 주식 돌아다니고 있다. 그럼 500억이에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게. 이 주가의 가치가요. 그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0억을 태웠다 생각해봐요. 그럼 상한가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흥구석유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오늘 거래대금이 1,000억입니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팔 놈들은 다 팔고 사는 놈들은 사고 그랬겠죠. 네. 지금 유가 상승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작은 금액 가지고도 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상한가 가는 거 봤어요? 삼성전자는 한 100조쯤 쳐다 부어야지. 네. 뭐 조 단위로 매수가 들어와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상한가를 보낼 수가 있나. 옛날에는 삼성전자 작을 때는 이것도 상한가 갔었어요. 상한가 많이 가던 기업이에요. 이것도 옛날에 그런 뭐지 이거? 왜 표시가 안 돼 있어? 잡주 평가를 받던 그런 주식 아닙니까? 상한가 가던. 왜 여기 표시가 안 나와 근데? 어쭈? 왜 이래 이거? 원래? 차트가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 거야? 아니 왜 상한가 표시가 안 돼? 얘는 진짜 상한가가 없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상한가 나오나요? 상 표시가 되는데 이거 진짜 상한가가 없었나?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나고 있는 주식들 그 다음에 지금은 근데 너무 투자하기 좋은 환경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투자하기 좋은 대기업들이 대형 기업들이 실적이 대부분이 다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는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들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돈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주가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정의 기회가요. 지나고 나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 아 이때 샀으면 사야지. 11월 이때 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니면 이런 때라도 사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을 사셨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마다 계속 사셨어야 되잖아요. 아 그때 살 걸. 아 작년 말에 재작년 말에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주식을 좀 사놓을 걸.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는 아무런 뭐 효과가 없어요. 그냥 기분만 계속 나빠요. 아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리고 넘어가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 이건 문제가 되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매수를 못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네.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그냥 몰라서도 그랬어. 내가 시장이 전환하는 거, 나 주식 처음 하는 사람인데 계속 하락 때만 보다가 상승 전환하는 그 포인트를 나는 본 적이 없어서 놓쳤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경험을 해봤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느냐면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미국장하고 우리장하고 디커플링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장의 기술주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우리 장이 뭐 조정을 많이 받아야 되거나 미국 장이 조정을 많이 받아야 되거나 그럴 이유는 없어요. 네. 떨어지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많이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떨어지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네. 예전에 뭐 주식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때 뭐 이렇게 해서 그때 물타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계좌가 아직도 뭐 그때 손대지 못해가지고 저 위쪽 계좌에 매달려가지고 아주 손실이 큰데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고요. 이제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서 뒤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제는 앞을 보고 가야죠. 네. 앞을 보고 가야죠. 조정이 들어오면 이제 마음을 조금 먹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제 경험했잖아요. 조정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또 다시 나오게 되면 놓치지 말자 이거죠. 근데 손이 안 나갈 거라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렇죠. 손이 안 나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손이 안 나가. 그래가지고 다들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매수를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조금씩. 그냥 많이 사지 말고 조금씩 사보십시오. 아시겠죠? 1월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특강이 있어요. 1월달 특강. 네. 1월달 특강은 다른 건 안 하더라도 그거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제가 차트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긴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들으셔야 되고. 왜냐면 제가 차트를 특강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요. 주가 흐름에서 뭔가 특이점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우리 작년 여름인가요? 차트 특강 한 거 있었잖아요. 그죠? 차트 특강 했을 때 그때도 한번 봐보세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당시에 딱 맞는 그런 차트 기법들을 가지고 강의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주목하세요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특강들은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1월 달에는요. 그걸 다 종합적으로 집어넣었어요. 뭐 이 업종 분석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에 뭐 매매, 포트폴리오 하는 움직임, 그 다음에 저거 차트 기법까지 해서 전부 다. 네. 이미 다 예약해놓고 하시고 나서는 네, 그러십니까? 네, 그냥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러시면 되지. 아니면은, 뭐, 여행 갔다 오셔서 몰아서, 근데 내 특강은 몰아서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적어도 다음 특강 시작하기 전에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힘들어. 왜냐면 1강이 끝나고 나면 2강 시작하기 전까지 들어야지. 안 그러면 1강 밀어놨다가 2강이랑 같이 듣는다? 이러면은 웬만한 그 넷플릭스 정주행보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근데 1월달 특강은 사실 어느 부분이 다 중요해요. 뭐 다른 분들이 만약에 1월 달에 특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1월 달 특강에는요. 1년치 전망을 그대로 잡아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특강은 대체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할 때 대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건질거리들이 생길 거예요. 120만 원 가지고 듣는 거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 방송을 듣고 나면
뭐 100만 원 가지고도 1억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네. 100만 원 가지고 1억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못 만듭니다. 시드머니가 100만 원이면은요, 1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억을 노리고 하는 방송이 아니거든? 10억이고 100억이고 만들어야 되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들으면 1억 못 만들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건져야 되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1억을 만들고자 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걸 인지하고 들으셔야지 돼요.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이 100만 원이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 야, 이 100만 원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하게 됐다. 쉽게 얘기하면 마중물 같은 거야. 마중물. 우리가 우물, 요즘에 우물 없죠? 이렇게 하는 거, 우물. 우물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면 안 나오잖아요. 물을 부어주면 나오잖아요. 그 마중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것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추가적으로 뭐 50만 원씩 매달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10만 원씩을 넣는다든지 자금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작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1억을 만들고자 한다면 적어도 3, 4천 정도는 가지고 시작하셔야지 그래도 3, 4년 후에 네 1억 이상 수익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걸 계속 굴려가지고 1억을 만들겠다. 이거는 100배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금이 얼마가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식을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확신이 섰느냐 안 섰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써니님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또 지진 한번 났다고 또 뭐 다 무너지고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일본 여행 가면서 그래도 일본 여행 가더라. 이번에 네 보니까 일본 여행들 많이들 가고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네 지금 뭐 오염수 이야기 또 나오고 지금은 그런 악재들이 왜 우리한테 막 들어왔을까? 전쟁이고 뭐 이제 뭐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이니 뭐 이런 것들이 왜 우리한테 크게 다가왔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왜 크게 다가왔을까요? 금리가 급하게 올랐어요. 뭐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요. 뭐 후쿠시마 원전소에 뭐 악재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돼요? 뭐 전기차가 어떻게 돼요? 뭐가 어떻게 돼요? 이런 재료들이 우리한테 왜 박힌 거예요? 주가가 내렸기 때문이죠. 주가가 내렸으니까요. 이런 게 박히는 거야. 주가가 만약 상승했어. 이때는 악재가 없었을까? 2020년도 이때는요? 이때는 악재가 없었어요? 이때가 악재가 더 많았어요. 근데 악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랬잖아요. 악재가 있든가 말든가 네. 웃기고 있네. 그런 생각했잖아요. 주가 올라가니까. 네. 주가가 내려갈 때는요, 뭐 호재가 나와도 지랄 맞아요. 네. 와이프 기분이 나쁠 때는 내가 맛있는 거 싸들고 들어가도 뭐야! 딱 그 찬바람 싹 불잖아. 그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아주 작은 재료들도 전부 다 나에게 공격을 하는 것 같고 내 주가를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보세요. 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요. 지 아무리 악재가 이게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배드 뉴스가 굿 뉴스다. 이해되세요? 투자금이 5천이 있고 뭐 예수금이 얼마 있고 이거는 사실 네 그냥 하나의 그냥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냥 나는 이 정도 하고 있다 뭐 그런 기준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이 투자금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1억이 있어요. 1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어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계속 굴릴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1억 만들려면은 뭐 2억으로 투자하라, 3억으로 투자하라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일 뿐이고요. 네. 1억을 만들려면 기간을 정해 보세요. 내가 투자금을 1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천만 원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5천만 원이 1억이 되는 시점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가 100% 올라가시면 돼요. 그죠? 계좌가 100% 올라가면 돼요. 계좌가 100% 올라가는 거는 언제 나와요? 이럴 때 나옵니다. 이럴 때요. 이럴 때 계좌가 100%씩 뛰어요. 이거는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불장, 큰 장, 대세 상승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죠. 요런 장. 요런 장에서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올라가죠. 지금 저런 장이 올 것도 같죠. 올 것도 같은데 지금 시작이요 아니요? 그건 몰라. 시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 시작을 하지 않고 조금 쭈삣대다가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오기는 올 것 같아.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왜? 지금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쭈삣하면 올라가 가지고요. 5천이 한 7천 정도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대세 상승장을 딱 만나게 되면 이거 곱하기 2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7천만 원 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2배로 뛰면 1억 4천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돈을 버는 시기는 따로 있어요. 그 외의 시기는요. 조금씩 계좌를 키워나가면서 내가 시드머니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계좌 수익도요. 10% 20% 이렇게만 만드셔도 진짜 1년에 20% 수익 계좌가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몇 년 안에 그냥 20%씩 수익이면 어떻게 돼요? 한 4년 걸립니까? 네. 4년 정도 걸리나요? 따블라는데 20%씩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은 조정을 여러분들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백날 얘기해도 사실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보지는 못했으니까. 네. 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승장이 오게 되면요. 미치는 수가 생깁니다. 미칩니다. 맨날 수익이야. 맨날 수익이고 지난번에 잠깐 미니로 즐기셨을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요. 요런 거 같은 게 요런 12월 달 여기 나왔던 요런 장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이때는 계좌 수익률이 빵빵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 1월 2일 날 장세까지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좌가 뭐 플러스로 넘어갔네. 드디어 마이너스였던 것이 플러스로 됐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일이 맨날 생겨요. 아씨, 오늘도 100%자가 나왔네요. 곧 있으면 100%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계좌가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살아있어야 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통과했어. 지금 보면은 우리 방송 계속 듣다가 뭐 요 1년 동안 지나가면서 방송을 아예 안 듣거나 아니면은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 좋아지냐? 그러면서 떠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못 돌아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자격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요 상승장까지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어려운 구간 다 지났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그 엄청난 조정 뭐 이런 조정이 있죠. 이런 조정도 다 겪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으면서 뭐 이렇게 그냥 가짜는 조정도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며칠 조정이 여기에 더 민감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는 계속 떨어지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에 무감각해요. 에라이 연병하고 또 떨어지고 지랄이요. 이랬겠지만 여기서는요. 이제 될 것 같은데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떠갔네. 짜증나.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더 기분 나빠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좌 나빠졌어요? 그렇게까지 뭐 심각할 정도도 이상해졌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용 됐잖아. 진짜 용 되지 않았어요? 용 됐지. 응? 용 됐잖아. 근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이 막 마이너스였다가 수익 플러스 5% 10% 나오면 흥분하는 거 이해해요. 네, 이해해. 삼성전자도 수익 나면 이게 지금 비중이 많은데 팔아버릴까? 아씨 안 팔고 있어도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 팔아버려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
여러분들 2,000원 벌었다 말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아가방 같은 경우도 손해 있다가 손실 나다가 플러스로 넘어가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이만큼 메꿔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돈을 번 거예요. 왜냐면 이걸 손절하고 나갔으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수익 진행해가지고 내가 뭐 180만 원 정도를 얻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정도만큼의 투자금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작업들은 바로 이 작업이에요. 나의 시드머니를 내가 꼭 밖에서 키워넣지 않더라도 손실난 종목을 올리면서 계좌의 규모를 키우고 그 다음에 매도를 쓸데없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한테 맞지 않는 거 그런 거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어서 재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거. 그 작업이 지금 시드머니 다 키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막 집어넣고 돈을 가지고 집어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분 포트폴리오 안에서 운용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지난 1년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를 못 하실까봐 내가 강의로도 만들었잖아. 이 강의를 2년 전에 올렸더만 여기 요즘에 올린 것 같아요. 뭘 했어요? 물타기 해서 뭐 손실 평단가 낮추는 기법. 네. 그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바닥에서만 쓸 수 있는 기법입니다. 물타기는요.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조그만 반등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와장창 집어넣어가지고 평단가를 지금 현재 주가랑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떨쳐져 나가는 그런 전략이 물타기인데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은요. 상승장이 전환되기 시작할 때만 쓸 수 있거든요. 다 팔았죠? 안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싹 다 팔았습니다. 저는 테마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 이제 아주 질려가지고요. 다 팔았습니다. 원래부터 그 전부터 팔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연초에 올라갔었다가 내려가는 바람에 못 팔았던 건데 이번에 올라갈 때 잘 팔은 거죠. 네.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이거를. 그 당시에만 쓸 수 있는 기법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에 와가지고 물타기 뭐 평단가 낮추기 기법 이런 거 강의해도 사실은 이제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삼성전자를 이제 그 기법을 적용해서 쓴다고 생각해봐. 난 여기 8만 원에 8만 5천 원에 물려 있어. 그럼 여기서 썼어야 되는데 여기서 쓰면은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특강은 그래서 지나고 나면 배워두면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못 써먹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금 당장 써야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뜬구름 잡는 그런 강의 이런 거 있으면 듣지 마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있어요. 뭐 무슨 기법들 무슨 기법들 그런 거 찾아봐요. 나오나? 기법 배웠어. 그래갖고 찾아봐요. 나오나요? 안 나온다고. 차트를 보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봐요. 이렇게 양봉 이렇게 튀어나가. 음봉 양봉 그러면은 매수해야죠. 보세요. 이만큼 올라갔죠? 이게 무슨 기법? 음음양 기법이야. 이렇게 하면은 와 그렇구나. 찾아봐. 있나 없나? 없다고. 못 써먹는 거는 쓸모가 없어요. 그죠? 미스코리가 아무리 이쁜들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죠? 미스코리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 어쩌라고. 너무 예쁜데 이게 왜 좀 이상하게 생겼냐 근데? 네 이게 미스코리아예요. 근데 너무너무 예쁜 거야. 뭐 어떡하라고. 네? 나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양음 선생을 아세요? 오 증시화락 나도 나갔었잖아요. 아니 김태희하고 비하고 결혼하는데 왜 자기가 승질을 내고 있냐고. 뭐 어쩌라고. 네? 김태희하고 비하고 결혼하는데 왜 내가 승질을 내는 건데 뭐 안 어울릴 것 같아. 뭐 아유 김태희는 왜 비랑 결혼하냐? 네. 비는 왜 김태희랑 결혼하냐 이러고 있어. 뭐 어쩌라고. 얘네가 아니었으면 나랑 뭐 잘 될 것 같아? 아니잖아요. 어머니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네? 이거 나한테 맞는 그런 전략이나 나한테 맞는 기법이나 나한테 맞는 걸 찾으세요. 단타 하시는 분들이 그냥 요즘에 성추사 요즘에 수익 좀 난다며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보고 있다? 아등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 방송을 계속 듣고 있어. 시간 낭비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는 거고요. 그 흐름을 내가 얼마만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헤이, 이 새끼. 딱,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강연에 가면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해갖고, 어디 한번 짓거려봐. 맞나 틀리나 한번 보자. 그냥 가든지 쥐어받고 싶지만, 내가 참았지.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네. 제가 매도 안 한 것들은, 매도했다고 얘기 안 한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를 하세요. 지금 시장은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수익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종목이, 내가 원하는 종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미스코리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뭐요, 뭐가 어쩜 미스코리아. 아무튼, 그런 거예요. 뭐 기법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는 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붙이셔도 돼요. 네, 뭐 화장실 뭐 똥습관 기법 이렇게 해도 돼요. 똥퍼 기법 이렇게 해도 돼. 왜 똥퍼 기법도 만들려면 만들지. 이게 봐요. 위에서 이게 뚝 하고 똥이 떨어졌어. 그걸 이제 옛날엔 퍼세서 끼니까 이게 똥차가 와가지고 호스를 끌어다가 쫙 빨아당긴다 해가지고 똥퍼 기법이야. 이렇게 하면 이거 또 기법이 되는겨. 네. 변기통 위에서 떨어졌죠? 뚝! 그 다음에 여기서 호스로 빨아당긴다? 그러면은 똥퍼 기법.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기법은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 만드시고,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보면 또 똑같아요. 근데 그런 거니까, 뭘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네, 최대한으로, 나에게 유리한, 뭐가 나에게 득이 되겠느냐. 네, 그죠?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 상황이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잘 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그쪽으로만 움직이세요. 지금은 조금 이기적이셔도 돼요. 네, 이기적이셔도 되니까, 몰래 돈 숨겨가지고요. 특강 들으세요. 네. 특강 들어. 특강 이번에 다음 주에 공지 나올 겁니다. 특강 들으시고 이번에 네 1년 준비 잘 하셔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힘든 마음이 사라져요. 네. 수익이요. 뭐 한 20%까지 올랐다가 한 15%까지 떨어지잖아요.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15% 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겨요. 하하 뭐 올라가겠죠. 네. 근데 지금은 왜 힘드냐면 플러스 한 2%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한 5%까지 떨어지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아, 또 짜증나게 마이너스야. 이씨, 막 이런. 아시겠죠? 수익이 나면 모두가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때까지 참으시고 더 사세요. 더 사시고 더 그냥 투입하세요. 그렇다고 몰빵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니, 오소리님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한숨이 나와? 계좌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계좌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실까? 더 심하신 분들도 지금 열심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아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날이 과연 오겠어? 난 끝났어. 그러면 안 돼요. 네. 계좌가 정말 나빠요? 너무 나빠? 왜 답이 안 나와요? 좋아지고 있지 않아요? 전혀 좋아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올해 이게 지나오는 동안에 전혀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냥 요때를 비교해봐요. 와, 지금 작년 동안에 많이 벌었네. 그러면 된 거지. 네. 그러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저는 월급 종목으로만 하는데요. 작년에 1년치가 20% 정도, 20% 조금 안 돼요. 19.5%인가 요 정도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네. 1년치 보니까 19.5%. 그때보다 좀 올랐죠? 네. 그때도 제가 여기 10월 달이었어요? 9월 달이었어요. 요때 8월 달이었나?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한 15%인가 나왔다고. 근데 지금 연말 정산 해보니까 19.5% 올랐더라고요. 더 올랐잖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올랐을 거라 생각해요.
그쵸? 저는 저의 분석을 한 200%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린 거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란 말이야. 내가 33살이 된 것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다 이루어진다고요. 좋아지고 있죠? 괜찮아지고 있죠? 잘 되고 있어요. 믿으세요? 믿고 확실하게 가십시다. 아시겠죠? 주가 떨어지는 건 기회다. 느낌 와요? 느낌이 와요. 좋아. 뭐 그런 거 있죠. 분위기 좋고. 주가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운 빠져하지 말고 오케이 들어와. 너 들어와. 네. 해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이게 내일 올라가면 아쉬워해야지. 그죠? 아씨, 그냥 올라가냐. 더 내려갔다 올라가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떨어지면, 어떡하니.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네.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주가 떨어지면 뭐다? 다 내 거. 네. 얼마나 고마워요. 싸게 팔아준다는데, 나한테. 아이고, 고마워요. 삼성전자 79,000원 사기 좀 못했는데, 73,000원까지 떨어지면 너무 감사합니다지. 근데 왜 감사합니다 안 해? 네? 아시겠죠? 저는 종목들 잘 안 봐요. 여러분들 매매도 잘 안 하고 그런데도 나는 19%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시죠? 네. 더 잘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주말이니까 내일 반등 나면 기분 좋고요. 반등이 나오면 미국장 따라가기 하겠습니다만 아침에 좀 떨궈졌다가 네, 올라가도 괜찮고 일단은 뭐 다음 주 만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내일 주말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겁먹거나 걱정할 만큼의 그런 미친 장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주가 떨어질 때 항상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또 다 말씀드려요. 네, 아유 이게 좋겠네, 사도 되겠네. 네. 방송 잘 들으시고 시황 잘 들으시고 놓치지 마시고 1일 3시황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33살 됐더니 요즘에 너무 피곤해. 아침에 못 일어나요. 일찍 자야 됩니다. 네. 나이가 갑자기 30대가 됐더니 20대 때랑 또 다르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어떤 전략을 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죠? 편리한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